빠르게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미국은 미국 역사상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서로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전선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북부군과 남부군으로 나뉘어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버지니아를 기점으로 남부군이 북부군에게 매섭게 병력을 몰아치며 대부분 남부연합의 승리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버지니아 전선의 승리와 동부전선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와중에 서부전선에서는 반대로 북부 측의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인 그랜트 장군의 지휘 아래 북부군은 테네시와 켄터키 그리고 미시시피주에서 줄줄이 남부군을 밀어내며 점령을 이어나갔고 미시시피 강을 장악해 남부의 허리를 끊어내는 기존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부군은 차츰차츰 미시시피 강을 돌파했고 마침내 미시시피 강 유역의 마지막 남부 요새였던 빅스버그를 포위했습니다. 남부군은 이 마지막 요새를 사활을 걸고 지켰지만 그랜트 장군의 전술로 단단해진 북부군을 막을 순 없었죠. 그리고 곧 미시시피의 마지막 요새가 함락되면서 남부연합은 동서로 완벽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부의 무역 루트가 원천 봉쇄당했고 전쟁은 서서히 북부의 매우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863년 7월 한편 동부전선의 게티즈버그에서는 북부군과 남부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남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 매우 유명한 명장이었습니다. 남부군이 북부군에 비해 항상 보급과 병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리 장군이 지휘하는 동부전선의 남부군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습과 교묘하고 과감한 병력 운용 및 기동으로 북군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불리한 전황에서도 동부전선을 항상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리 장군은 이미 수많은 북부군 장군에게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명성이 펼쳐진 장군이었지만 그의 능력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한계에 부딪혔죠. 그가 지휘하던 남부군은 북부군의 엄청난 포격과 집중 사격으로 인해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그는 결국 게티즈버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남부연합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갔고 북부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후 1년 뒤인 1864년에는 북부군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의 후임이자 서부전선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테쿰시 셔먼 장군이 약해진 남부군을 처참히 박살내며 남하했습니다. 1865년에는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북부군에게 항복했고 북부의 그랜트 장군과 링컨이 남부연합의 수도까지 진입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국민이 목숨을 잃은 전쟁, 즉 남북전쟁은 결국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후 링컨은 남부지역을 제외하곤 그야말로 인기가 정점에 달았으며 이윽고 흑인 노예들은 링컨을 둘러싸며 구세주, 메시아라고 외쳐댔고 한 노예는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당신은 오직 신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무릎 꿇은 노예를 일으켜 세웠죠. 노예를 해방하여 미국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과 북부의 시민들에게 도덕적으로 찬사를 받고 사랑받았던 링컨의 앞날은 창창해 보였지만 1865년 4월 14일 전쟁이 끝난 지 단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남부연합의 강경 지지자에 의해 링컨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링컨의 사망 이후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되었고 이후 북부는 황폐화된 국토와 남부 지역의 시스템 변화를 위해 재건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남북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지만 미국은 이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외적인 영향력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기술력 발전 그리고 전후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력은 급격히 상승해갔고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팽창으로 북부는 엄청난 경제적 황금기를 맞게 되면서 미국은 마침내 세계 열강 반열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산업적으로 미국이 엄청난 황금기를 맞았더라도 더 이상 링컨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반대로 인권에 대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앤드류 존슨은 노예 해방의 어물쩍한 태도와 남부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씨앗을 남겼습니다. 흑인들은 여전히 남부 농장주들 밑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끊임없는 인종차별에 시달렸고 이와 같은 인종차별은 더 이상 남부뿐만이 아니라 북부를 포함한 미 전역으로 확산되었죠.
특히 이 시기에는 강경한 남부인들에 의해 KKK단과 같은 인종차별 단체가 창설되었고, 존슨 이후 후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흑인들에게 KKK단이 테러를 가하는 등 인종차별과 흑인 노예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미국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과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